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정말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문기사에 이 단어가 안 보일 때가 없거든요. 바로 메타버스죠. 그런데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연일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내 것 같지 않고요, 꼭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메타버스의 대표 상품이랄 게 아직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에 반응을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미래를 선취해서 가치가 반영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예측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메타버스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시안 작가죠. 상당히 미남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이시안 작가의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핫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차세대 연결의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즈니스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으로 이어졌지만요, 이 연결의 방식이 한번 혁명적으로 바뀐 것이 정보화 혁명, 그러니까 인터넷의 보급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비즈니스나 장사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연결의 방식이 확 바뀐 게 모바일 인터넷이었죠. 언제 어디서라는 개념으로 비대면의 연결을 확장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는요, 비대면과 대면의 중간적인 느낌으로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바꾸려고 합니다. 대면의 존재감과 비대면의 편리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메타버스죠. 연결의 방식이 바뀌었을 때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요, 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부의 기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난 모바일 인터넷의 변화를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기존 질서에서는 불리한 사람들도요, 새로운 질서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메타는 초월을 의미하고요, 버스는 유니버스의 뒷글자, 그러니까 멀스죠. 버스가 아니라 멀스가 되는데 버스를 딴 것이라 공간, 세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 공간, 초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렇게만 정리하면 사실 게임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관계라는 부분을 넣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일어나는 초월 공간, 이런 정도로 얘기해야 하는 거죠. 메타버스의 핵심은 간단히 말하면 이 공간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요,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는 메타버스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요, 초창기 메타버스의 소개 과정에서 ASF라는 단체의 4가지 메타버스의 분류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분류에 보면 라이프 로깅이라는 분류에서 현재 SNS 같은 것들을 메타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분류에 따르면 미러월드라는 분류로요, 배달의 민족이나 우버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로 분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달의 민족을 이게 메타버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요, 얼마 전 선언했던 말이요, 페이스북은 앞으로 5년 내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곧 페이스북은 현재는 메타버스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굳이 전환한다 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겼냐면요, ASF의 메타버스 분류가 2007년에 제안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이요, 2006년 5월 5일 6일이에요. 5월 4일이 스타워즈 데이거든요. 스타워즈 데이 다음이네요. 자, 이렇게 2006년에 서밋이 있었고 이걸 정리해서 2007년에 로드맵을 발표하는데요. 2007년이면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던 시절이고요.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이 2009년서부터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개념도 모르던 시절에 메타버스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발전상과 잘 안 맞습니다. 10여 년 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10여 년 사이에 일어난 발전들을 생각해보면
이건요, 마치 70년대 교과서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ASF의 메타버스 분류는 참고만 하시고요. 메타버스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올바르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메타버스의 시대에서는요, 메타버스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합니다. 메타피아란 전체 키워드에 맞췄는데요. 각 앞자, MET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메타피아가 되는 거죠. 각각을 보면 멀티 아바타, 확장 경제, 쌍방향, 그리고 익명성, 플레이 미션, 유사현실, 동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요, 이런 특성들이 드러나야 메타버스에 걸맞는 플랫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드러나는 메타버스란 도구를요, 개별 산업들에 적용시켜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설명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당장 개인들이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개별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비즈니스와 거시적인 비즈니스 두 가지 차원에서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메타버스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개인들은 메타버스 네이티브가 되어서 보다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한 권으로 끝내는 메타버스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없지만 미남 작가로 소문난 이시안 작가는요, 죄송합니다. 네, 이시안 작가는요, 원래 어려운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만큼 책이 술술 읽혀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기술 용어를 늘어놓고 기술적인 발전상을 설명해 보았자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사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 기술이 나에게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지? 라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가장 대중 친화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왜 보수적으로 유명한 은행권들이 유독 메타버스에는 적극적으로 열을 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갈 인재,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프로지식 탐험가 이시안 작가의 메타버스의 시대, 부제까지 하자면 미래의 부와 기회를 선점하는 7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구매가 가장 크게 연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안책방과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구매로요. 감사합니다.